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그 새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새로 오신 분들 맞네. 손 내리시고. 그 새로 왔다 그랬죠? 네. 언제 목표로 시험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합격 기간이 네, 내년에? 22년. 22년 뒤에는. 아까 손 들어 보신 분 이쪽 줄에서 언제? 내년? 내년? 공부는 하다 왔어요? 내년이면? 안 했어? 네. 그러면 하루에 이제 4시간 자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합격할 수 있어요.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경찰시험이 2022년부터 제도가 바뀌죠.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1월이죠. 그럼 내년에 2차가 나온다 그러면 9월? 또는 빠르면 8월, 만에 하나 시험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그러면 10월, 11월 정도까지의 가능성이 있어서 짧게 보면은 8개월, 길게 보면은 한 10개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싸움은 영어인데 영어에서 얼마나 잘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6개월, 이 학원에서는 막 6개월만 합격하고 이런 학생들도 많아요. 이제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지.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절박하게 시험을 공부하러 왔느냐. 그냥 요번 올해는 대충 공부하고 뭐 시험제도 바뀐다니까 뭐 그냥 내후년을 위해서 내후년에 공부를 해야지 뭐 내후년 보고 바라보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저는 기왕이면 어차피 온 거고 어차피 고생할 거면 짧고 그냥, 이게 가장 힘든 기간이거든. 2번 다시 합격생들 저번 주에 많이 놀러 왔었거든요. 저으로 2명이나 왔었는데 밥 먹다가 얘기한 게 이거였어요. 다시 공부하라 그러면 할 거냐 했더니 죽어도 안 한대. 죽어도 안 한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합격을 하려면 최대한 단기간에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단기간에 만드는 건 여러분이 초반에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초반에 공부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 너무 빡세게 공부하지 말고 좀 느긋하게 공부 좀 하고, 좀 약간 아직 다 공부도 안 해본 사람이니까 적응하는 데 조금 신경을 쓰자,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합격을 해. 내 시험 제도가 안 바뀌면 괜찮은데, 그런 학생들 있거든요. 엉덩이가 앉아본 적이 없어. 맨날 서서 운동만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엉덩이를 붙이는 게 되게 힘든 거야. 의자에 가시가 달렸나 봐. 그럼 앉기만 하면 일어나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동반사적으로. 그런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합격한 학생 중에 2달 동안에 오존 수업만 듣고 가. 처음에 나는 물어봤어. 너 내 수업이 그렇게 싫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다 오존 수업만 간다는 거야. 오존 수업만 듣고 집에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불러가지고 너 왜 오존 수업만 듣다가 가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대. 그래서 첫 2달은 적응 기간이래. 진짜로. 그래서 선생님 이번 달 봐주시고 다음 회독 때는 끝까지 앉아 있을게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 뭐 어떻게 해. 그래서 근데 진짜 그 다음 달부터는 수업 끝날 때까지 앉아 있는 거야. 다른 과목 시간에 물어봐도 또 앉아 있는 거야. 그 학생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걔는 공부도 안 했어. 그냥 앉아서 수업 듣는 거에 의의를 가진 거야. 그러다가 6개월째, 이제 5개월에서 6개월 될 때,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더라고. 4개월 동안 적응 기간이었어. 그래서 그 학생이 그 다음에 붙었을까 못 붙었을까? 못 붙었지. 당연히 못 붙지. 시험 끝나고 와가지고 하면 기간이 짧은데,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이 공부하는 게 몸에 익숙해졌는지 그 다음 해에 붙었어요. 그 다음 연도에.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길게 바라볼 때 우리가 조금 공부할 때 얘기고, 지금 시험 제도가 바뀌죠. 바뀌면 저는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시험 제도가 바뀌면 영어랑 국사는 쉬울 거야. 어차피 그냥 조금만 공부해도 여기 있는 수업으로도 충분히 점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법인데, 과연 여러분이 법대를 나온 것도 아니죠. 뭐 법대라고 해봤자 뭐 다른 뭐 대학교에서 법대 그런 것처럼 공부한 적이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지방대든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이든 법대 나온 애들은 전공이 그거기 때문에 좀 되게 심화로 배워, 디테일하게. 그럼 과연 우리가 처음에 와서 법 위주로 가서 경찰학, 형사법 이런 거 들어가면서, 헌법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과연 그거를 걔네를 1년 공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난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최대한 내년 안에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거에 벌써 겁을 먹은 아이들이, 제가 노량진 메가에서 소방 강의하거든요. 근데 이미 내가 많이 봤어. 경찰에서 이미 소방으로 넘어왔어. 그 학생들은 아예 내년에 바뀔 걸 알고선, 왜냐면 소방이 경찰 시험이 훨씬 영어 시험이 훨씬 쉽거든요. 국사도 여러분 수준의 국사는 거의 공무원을 발라버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방 국사나 소방 영어를 보면 경찰 시험에서 한 60점 맞는 애들이 거기서 한 90점 나와. 그럼 국어만 좀 공부해 놓으면 소방법규, 소방학은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쉬워요. 암기할 분량도 적고. 근데 우리 이거는 판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 할 게 많지만 그 적으니까 애들이 와서 합격하고 나가. 체력은 또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는 거는 내년 안에 합격을 하라는 얘기죠. 아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부터 또 힘들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계획을 짜서 내년까지 꼭 붙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처음 오신 분들은 무조건 영어를 잡으셔야 돼요. 근데 영어 잡는 게 쉽냐? 안 쉽지. 영어 잡는 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영어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딱 그 점수가 비례해요. 뭐랑 비례하냐면 어휘를 아는 양만큼 점수가 비례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 설명을 좀 해보면, 일단 지금은 국사하고 영어, 내년까지는 국사하고 영어만 잡으면 나머지는 조정 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 국사하고 영어가 이걸 못 잡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국사는 남들 하는 만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반복을 하다 보면 암기가 되거든. 익숙하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국사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용학이라고 얘기해요. 내용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내용을 알면 뭐 할 수 있다? 맞출 수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중원고구려비, 왕 안 나와? 광개토대왕이야, 장수왕이야? 장수왕이죠. 그러니까 이게 딱 알면 맞추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야. 그래서 이 내용학이라고 하는 건 암기가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여부로 갈리는 거죠. 근데 영어도 내용이 있어. 근데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내용을 안다고 풀려 안 풀려? 안 풀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도구학이라고 하는 거야. 학문을 이렇게 나눠요. 내용학과 도구학으로. 도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용은 이미 들어가 있어. 여기에 뭐가 돼야 돼? 암기가 당연히 돼야 돼. 근데 이걸 뭐 할 수 있는 능력?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해.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 A는 화장실에 붙이는 타일이고, B는 현관에 붙이는 타일이고, C는 베란다에 붙이는 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국사는 이런 거예요. 화장실에다가 타일을 붙이려고 하는데 A를 붙여야 됩니까? B를 붙여야 됩니까? C를 붙여야 됩니까? A. 이게 이제 한국사야. 그렇죠? 근데 응용이 되죠.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적용은 아니야. 얘는 응용이 돼.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신발이 많은 곳에 타일을 붙이려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 사례를 통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가 뭐 어디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신발이 많다는 걸 미루어봐 현관이라는 걸 알겠고. 그러니까 타일은 뭘로 써야 된다? B로 써야 된다가 이제 그런 거잖아. 국사 문제잖아. 그래서 결국엔 국사는 암기해서 내용을 공부하고 그 내용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귀에 못이 박히죠. 그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국사 점수 안 오른 건 자기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국사 하는 건. 근데 문제는 영어인데, 영어는 똑같이 A, B, C를 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현관에 타일을 붙일 거야 라고 안 물어봐요. 영어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신발이 많네, 타일을 붙일 건데 어떤 타일이지? 일단 응용부터 들어가. 현관, B 잡았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 뭔지 알아요? 붙여봐. 뭔 말인지 알았지? 영어는 그거야. 왜? 자, 국사는 봤던 지문이 그대로 나와 안 나와? 그대로 나오죠. 영어는 공부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서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새로운 문장을 발견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붙일 줄 알아야 돼.
거기에 적용시킬 줄 알아야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국사를 6개월 공부하고 영어를 같은 시간을 같은 강도를 투입해서 6개월을 공부했는데 국사는 오르고 영어는 안 오르거든. 그럼 자꾸 좌절을 해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 왜냐면 얘는 그냥 뭐만 붙이면 돼 라는 걸 아는데 얘는 타일을 저기 경사진데다가 저렇게 각진데다가 붙이라 그러면 저걸 어떻게 잘라야 될지 어떻게 뽀개야 될지 그쵸? 그걸 고민을 하게 되잖아. 그럼 당연히 안 풀리죠 영어는. 근데 똑같은 6개월을 두고 점수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사하고 영어를 비교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얘네들이 필수 과목이기 때문이고 그럼 결국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똑같은 공부 시간을 투입했을 때 뭐가 먼저 점수 올라가겠어? 당연히 국사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여러분은 같이 안 올라가면 짜증을 냅니다.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자면 시험의 관건은 영어 때문에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데 그럼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때 영어를 마지막에 하는 게 맞는 거야? 제일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야? 제일 먼저 하는 게 맞죠? 왜? 그래야 다른 과목과 비슷하게 나중에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자꾸 영어가 싫으니까 뒤로 밀어요. 왜? 눈에 국사는 보다 보면 또 재밌거든. 스토리도 있고 뭐도 있고 판례는 막 그냥 그쵸? 막 살인 얘기 나오면 겁나 즐겁게 보고 막 그러잖아. 이 새끼는 어떻게 죽이고 막 이러면 오 막 이러면서 근데 영어는 그런 게 없거든. 재미도 개뿔 없고 아는 단어도 없고 이게 이렇게 되면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영어를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 영어는 원래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단어가 4문제에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기본 수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게요. 수거가 한 문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어법이 나오는데 4문제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3번은 생활영어 나옵니다. 세 번째는 2문제 나오거든요. 자, 네 번째는 독해죠. 독해는 기본적으로 10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뭘 무시하냐면 이 어휘 문제 있지. 이 단어 4문제. 이 어휘 문제를 너무 무시해. 자, 보세요. 영어는 독해가 10문제니까 당연히 독해를 담아내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독해라고 하는 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법 곱하기 어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어법을 완벽하게 다 알아도 어휘를 하나도 몰라. 그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 어법을 다 아는데 어휘를 하나도 모르면 독해가 어딨어. 안 되지 아무것도. 반대로 어법을 하나도 몰라. 이 여러분의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어휘는 많이 알아. 근데 여러분 모르잖아 또 어휘도. 어쨌든 간에 어법은 모르고 어휘를 조금 안다고 하면 독해가 또 안 돼. 왜? 상상 속의 나래를 펼치거든. 아는 단어 그냥 짜맞춰서 그냥 해석하는 거야. 해볼까? 여러분은 기출문제예요. 해석은 하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 여기서 하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거든. 근데 해석이 안 돼. 어휘는 다 아는 거야. 근데 해석이 안 되잖아. 어법이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아지들은 좋은 애완동물을 만들 수 있다 이따고 해석했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뭐 상상의 나를 펼치는 것이 강아지들은 좋은 애완동물을 만든다고? 교배를 해가지고 이쁜 새끼 만든다는 얘기인가? 문법을 모르니까 어휘만 알아봤자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가 100이 돼도 여기가 빵이면 빵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잡아야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 독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 독해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건 이 사람이 뭐도 알고 있고 어법도 알고 있고 어휘도 알고 있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지. 그러면 독해 10문제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법 네 문제는 제 수업들은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휘 네 문제는 뭐 어려운 거 한 문제 나올 수 정도 있겠지. 그럼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돼. 생활 영어도 이게 요즘은 좀 쉬워져서 다행인데 예전에는 막 이디엄 나왔어요. 막 kick the bucket, 양동이를 차다. 그럼 무슨 뜻이야? 개빡치다. 여러분 이러잖아. 근데 그건 죽다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모르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많이 봐줘서 한 문제 정도. 독해도 어렵게 나오면 원래 한 10문제 중에 맨 마지막 문제가 좀 어려워. 2문제 정도가. 그럼 이제 시험 끝나고 나오면 아 독해 겁나 어려워서 이질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독해 어려운 거 많이 나오면 2문제에서 3문제야. 왜냐면 이거를 다 죽으라, 어려운 것만 다 내면 다 죽으란 얘기거든. 그래서 100점 방지용으로 최소 그러니까 그날 시험이 쉬웠습니다 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정도. 그때 시험은 겁나 어려웠어 이러면 한 3문제 정도. 그죠? 좀 어려웠다 그러면 한 2문제 정도. 요즘은 겁나 어려우니까 3문제 정도라고 치고. 그럼 -2, 3, -1, -1 하면 뭐가 돼? -5가 되고 몇 점이지? 75점이면 합격이에요. 지금 영어 60점만 나와도 합격인데. 그럼 봐. 그럼 독해를 잘한다라는 건 어법과 어휘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이 저의 역할과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 자, 이거는 저의 역할이에요. 저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휘를 내가 어떻게 대신에 외워줄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의 역할이야. 이건 여러분의 역할이고 이건 나의 역할이거든. 근데 이건 내가 수업 시간 들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역할이고 이건 여러분의 역할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해주는 학생이 있고 요거를 안 하는 학생이 있거든. 점수 차이 확 갈라져요. 확 갈라져. 자, 저녁마다 스텝 2 시간 오늘도 개강을 하겠지만 그 스텝 2 시간에 제가 뭐 하냐면 단어 시험 보거든요. 그 단어 시험 보면 그 단어 시험 대비 그 50문제씩 보는데 매주 50개씩 보는데 단어 점수가 올라간 만큼 학생들의 점수도 올라가요. 정말 신기한 게. 그래서 이런 결과는 똑같아. 수업 열심히 듣고 문법 수업도 듣고 독해 수업도 들을 거 아니야. 열심히 들어봤자 여러분이 어휘 안 해오면 꽝입니다. 꽝이에요. 한 학생이 나한테 그러대.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그럼 내가 구라치겠니? 구라치겠어? 처음에 왔는데 5점 받은 거야. 5점. 그리고 2달 동안 단어를 안 외웠어. 2개월 동안 단어를 안 외운 거야. 그 점수가 안 오르지. 그래가지고 내가 나한테 와가지고 닥치고 단어만 쳐 외워. 독해 하지 말고 새끼야. 근데 걔가 2달 단어만 미친 듯이 외워가지고 거의 상위권을 유지하더라고. 시험 봤는데 모의고사 봤는데 75점 나왔어. 75점 나왔어. 60점 받는 새끼가 있는데 딱 단어 점수는 저한테 기록지가 항상 남거든요. 기록이 돼 있어요. 제 그 엑셀 파일에 기록이 돼 있어서 상담아. 한 4개월 공부인데 점수가 안 올랐대. 그럼 내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 파일을 열어서 그 새끼 이름 넣어가지고 점수를 봐요. 매주 받은 점수를. 그럼 딱 이렇게 보고선 점수가 20점대다 이러면 절반도 못 맞춘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안 나오지. 근데 단어 점수가 높아. 근데 점수 안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나랑 개별 면담 들어가는 거지. 왜냐면 단어가 높은데 독해 점수나 어법 점수가 어법도 나름 잘 알아. 근데 이제 단어도 잘 맞춰. 그럼 독해가 저절로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언어가 뭐의 문제냐면 논리의 문제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 논리 잡는 법은 또 제가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피드백을 내가 주는데 그냥 대부분 학생들 그냥 멍하거든. 아휴 뭐라 씨부리 쌌노 이러고 그냥 여기 와가지고 올림픽 정신 부여하는 거죠. 와가지고 그냥 수업 시간에 차 앉았다가 다시 갈 땐 좀비가 돼서 가는 거야. 근데 너무 안타깝지. 제일 한심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빨리 합격을 하고 싶어 내년에 합격을 한다라고 하면 이번 11월, 12월, 1월, 2월을 진짜 뒤졌구나라는 생각으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국가대표가 그쵸? 올림픽 경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제일 빡세게 훈련하잖아. 왜냐면 막판에 가서는 빡세게 훈련하면 안 되잖아. 체력 관리해야 되니까. 그럼 6개월 전 막 이럴 때 겁나게 빡세게 할 거 아닙니까? 진짜 하루 종일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4달간 내년에 합격하려면.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년엔 바이바이바이입니다. 그럼 이제 내후년으로 넘어가겠죠. 내후년으로 넘어가면 영어와 국사는 그냥 대충 합격을 할 텐데, 문제는 이제 법싸움에서 과연 법대생들이 이길 수 있느냐. 너 같으면 우리나라 법대 가면은 그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다 어디 출신이지? 서울대. 그다음 서울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 스카이가 어딨어? 그건 기술 카이스트대나 뭐 그 법대 어딨어? 고대. 근데 서울대가 벌써 80%고 고대가 한 15%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연대, 뭐 나머지 이제 진짜 개천에서 용나는 막 대학에서 막 이런 한두 명씩 이제 지방에서 지방 대학에서 한두 명씩 나오는데, 법대는 웬만한 대학이 다 있거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에 취업하겠냐? 취업하면 법무사야. 근데 법무사도 자격증이 또 따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 변호사 사무실 가가지고 이제 밑에서 일하는 거야. 시다발이 하는 거지. 할 게 없어. 그럼 그런 사람들이 경찰이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대. 걔네 영어 못해도 되고 그거 못해도 되잖아. 근데 경찰 시험이 바뀌었는데 형법, 형소법, 헌법이래. 대학교 가면 법대생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헌법이거든. 1학년 때. 그럼 걔네들이 당연히 탐이 나겠냐 안 타겠냐? 이거 탐이 나겠죠. 개꿀인데. 그럼 과연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과 경쟁해서 4년 동안 그렇게 공부한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좀 생기죠. 물론 영어 점수 열심히 지금 그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사람도 당연히 합격을 할 겁니다. 왜냐면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계속 열심히 하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대충 하시는 학생들, 대충 하는 학생들이란 말은 친구들이랑 커피숍도 알아서 같이 쳐가고, 가끔 힘드니까 겜방도 좀 가고, 술도 힘드니까 술도 좀 처먹고, 이런 학생들, 그런 학생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합격하기 힘들지. 그래서 어차피 그때 합격할 학생들이라면, 법대생들과 견주어서 합격할 학생이라면 내년에 합격하지 말란 법은, 못하지 말란 법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일단 내년을 보고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마 내년 1월부터는 제가 말이 바뀔 거예요. 아마 내년 1월부터는 저는 기본 수업을 빼려고 했거든요. 기본 수업을. 왜냐면 뭐 지금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여름에 공부, 뭐 수능 1등급 학생이 온 것도 아니고, 토익 막 800 이상 받은 학생도 온 것도 아니고, 영어 처음이랑 해볼 텐데. 왜냐면 분야가 다르잖아. 여러분이 해봤자 여태까지 운동 쪽 이런 쪽 했을 거 아니야. 맞잖아. 내가 헬스 여러분 잘하잖아. 그럼 내 몸을 가지고 갔는데 내년 8월 달에 이거 대회 나가고 싶대. 그리고 거기서 그리고 그냥 나가는 게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상을 받고 싶대. 그러면 내 몸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뭐라고 말할래요? 불가능하잖아. 야, 8개월 만에 어떻게 가는 게? 야, 똑같아. 내 입장에서도 분야가 다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 어떻게 8개월 만에 합격한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기본 수업을 안 한다 그랬는데 학원에서는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 내년을 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럼 내년을 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있다는 얘기는 생각을 해보니까 가능은 해요. 여태까지 학생들을 미뤄봤을 때 그 4달 동안 진짜 빡세게 하신 분들이 한해서 명절 때도 어디 안 가고 학원 나오고 집 앞에 있는 도서관 가고 이렇게 쉬는 날은 집에서 공부하고. 그러면 내년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래서 진짜 내년에 꼭 붙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운이 없으면 어쨌든 빡세게 공부해놨기 때문에 뭐 하면 되는 거야. 국사 영어는 그냥 봐도 합격이에요. 어차피. 그럼 이제 어차피 법도 빡세게 공부했을 테니까 좀 더 심화 있게 공부해 놓으면 너 그 다음에부터 가능성이 더 높잖아. 그래서 내후년부터 해야지 하고 하게 되면 마음이 조금 나태해지죠. 그래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학생들은 아마 단어 계속 외워가겠죠. 단어 외우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점수에서. 당연한 거지. 야, 외국어 공부하는데 외국어 모르면은 그거 어떻게 해? 너 한국말도 마찬가지 아니야?
엄마 아빠라는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랑 대화 가능하냐? 야 이러냐? 싸대기 맞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다? 어휘. 가끔씩 선생님 어법을 못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법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10중 8구 어법을 몰라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알아. 어법이 어떻게 푸는 거고 뭐 심지어 수동태가 뭔지 알고 다 알아. 분사가 뭔지 알고 관계대명사가 뭔지 아는데 이걸 못 풀어. 그럼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어법이 잘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도 모르지 얘는. 근데 이제 어떤 실력인지 모르지. 그럼 이제 문제 하나 가져와 봐. 네 틀린 거 딱 가져와. 그러다 분석시켜보면 어휘 문제. 왜? 어휘는 뭘 가지고 있어? 품사를 가지고 있거든. 품사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 대명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자가 다 붙어 있잖아. pretty, 아름다운, 형용사 이런 거. 근데 문법은 다 뭘로 이루어진 거냐면 저 품사로 이루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어휘를 어법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왜 안 되냐 해서 적용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기본기의 문제였는지 대부분 질문을 받으면 다 여기야. 어휘가 안 돼 있어. 이런 거. 프로듀스 나오면 생산하다 이러고 있는 거야. 생산하다 이러고 있는 거야. 당연히 여러분들 생산하다로 알고 있지. 그건 동사일 때 얘기잖아. 그럼 얘를 항상 동사로 보니까 당연히 어법이 안 풀리지. 요렇게 주거나 이렇게 주면 못 풀어. 왜? 어휘가 안 돼 있거든. 여기다 주어졌다 이지랄하고 여기다가 제공했다 이지랄 하거든. 그러니 나는 만날 것입니다 탐을 주어진 제공했다 이러면 이제 야 해석도 안 되는데 문법을 어떻게 풀어?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엔 어법이 가장 기본이 아니라 어휘가 기본이야. 어휘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어법이야. 정교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독해가 되는 거야. 근데 수업 시간에 뭐 진행하겠냐? 당연히 어법 위주로 진행을 하겠죠. 당연히 어법 위주로 진행을 할 건데 왜냐면 모든 선생님이 어법으로 저는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 독해하는 방법을 같이 넣어줄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해주는 건 역할이라서 이건 제가 하는 거라서 문제는 이거예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어휘를 여러분이 어휘를 외워주느냐 안 외워주냐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아마 어휘 시험 보는 것도 이번 달 스텝 2 그죠? 우리 저번에 홀수 짝수 했고 이번에 이제 기초 얇은 책으로 하나 나갈 텐데 팔어? 그걸로 나왔어. 이쁘게 나왔네. 그래서 그걸로 나갈 건데 저 책으로 나가면 이제 저거 하고 저 때까지는 어휘를 외워요. 그리고 이제 1월, 2월부터는 아마 저 반이 이제 없어지고 아예 이제 심화반으로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아예 문제풀이반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휘를 꾸준히 좀 외우셔서 스텝 2 들어오셔서 어휘도 좀 외우고 기본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문법 적용하는 연습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어를 얘기하면 되겠고 독해도 우리가 진행을 좀 하긴 할 건데요. 독해는 2주 동안은 진행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했지만 어법하고 기본적인 어휘가 돼야 독해를 할 수 있는 건데 뭐 어휘는 뭐 끝이 없는 거니까 외우면 외울수록 외워야 되지만 문법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독해를 하려면 여러분이 필요한 게 품사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형식이라고 하는 걸 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해석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 품사나 형식을 공부한 뒤에 그래야 제가 독해할 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2주 동안은 제가 독해는 나가지 않고 문법 위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가지 공지사항 제 수업 시간에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필기하라는 것만 하세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오리엔테이션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영어는 도구학이에요. 도구학이라고 하는 건 내용을 안다고 맞추는 게 아니잖아. 맞지? 내용을 안다고 해서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그거를 새로운 문장에 뭐 할 수 있어야 돼?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건 머리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 당연하죠. 그냥 수업 시간에 이게 떠들어주는 대로 받아 적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에 맞춰서 내가 거기 배운 걸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수업은 일단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생각 위주로 갈 거기 때문에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하지 마시고 내가 겁나 못생기고 돼지 같아도 쳐다보세요. 저를 알았지? 그게 인내, 극기야 극기. 극기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되겠고 필기하지 말라. 두 번째는 엎드려서 주무시지 마세요. 조는 건 괜찮아요. 조는 건 제가 뭐라 안 합니다. 수업 시간에 조는 것과 자는 건 다르죠. 조는 건 이렇게 막 고개를 까딱까딱 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졸음이 너무 쏟아지니까 고개가 이렇게 계속 졸리는 거거든. 근데 나는 계속 일어나야 되니까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본인의 내부적인 싸움을 하고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서 나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와 쟤는 졸려 죽으려고 그러는데 고개를 저렇게 하면서 수업을 들으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이게 눈에 보이잖아. 그거는 이 사람이 수업을 들으려고 한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런 새끼들이 가끔 있어요. 이건 뭐 한다는 얘기야? 수업을 아예 안 듣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새끼는 바로 추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업도 못 들어요. 그 기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바로 추방. 그럼 차라리 졸리면 착한 학생들은 예의 바른 학생들은 나한테 와요. 선생님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1시간 정도 자고 오겠다고. 그럼 내가 안 돼 이 새끼야 공부해.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라고 합니다. 최소한 그러든가 아니면 내가 오히려 막 심하게 졸고 있으면 야 한숨 자고 와. 이건 시험이 다음 시간에 하는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한숨 자고 와. 그럼 내가 보낼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지. 이거 마치 뭐 하냐면 수업 시간에 야 자습해. 선생님 술 먹고 왔거든. 이거하고 뭐가 다르니?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원래 교통사고 났어요. 저번 주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이 왼쪽의 몸의 느낌과 이 오른쪽의 몸의 느낌이 달라.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행히 월화를 제가 입원을 했었고 저번 주에 휴강이었으니까 월화 입원해가지고 병원에 있었거든요. 금요일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내 차는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서 있었거든. 근데 내가 운전대였는데 이게 이제 내가 맨 앞에 있었고 옆에 이렇게 차들이 서 있어서 빨간불이었거든. 이렇게 빨간불이었는데 내가 이제 그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빼다가 떨어뜨리니까 내 핸드폰을 주우려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나는 브레이크 밟고 있잖아.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줍고 있는데 이제 그때 파란불이 켜졌나 봐. 내가 이 핸드폰을 주울 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난 가만히 있지 당연히. 근데 내 뒤에 한 5m 정도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 트럭이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옆에서 딱 출발하니까 당연히 뭐 할 줄 알고 내가 출발할 줄 알고 엑셀을 밟은 건데 문제는 이 개놈의 새끼가 날 봤으면 이 새끼 왜 출발 안 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가 밟고 딴짓했어. 다른 데 본 거지.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냥 나 받아버린 거야 뒤에서. 난 이 상태에서 받친 거야. 그래가지고 이쪽 라인이 아예 마탱이가 갔거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속 한방병원 다니는데 거기서 MRI 찍으라고 하더라고. 정형외과 가서 MRI 찍으라고 하더라고 나한테. 몸이 여기 좀 고관절 쪽이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럼 나도 막말로 얘기해서 여기가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잖아. 교통사고 나가지고 2주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2주 입원하면 난 더 좋아요, 여러분.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이 2주 쉬면 돈 겁나 많이 받거든. 한 800만 원 받을걸? 휴일수당 그걸 막 휴일수당 해가지고 막 다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왔다고. 그런데 이 엎드리고 자고 있으면 뚜껑이 열리죠. 제가 입원시킬 겁니다.
그 학생을 예, 제가 입원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 절대로 엎드려서 자면 안 될 것. 두 번,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드립이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막 이상한 말이 막 나가요. 막 그러면 그런 건 좀 쌩까지 마시고 좀 웃어주세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웃음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유머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중간중간에 이게 말이 생각보다 빨라서 먼저 나가고 제가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 나갈 거냐면 처음에 품사라고 하는 걸 좀 나가도록 할 텐데 품사라고 하는 걸 나가도록 할 텐데 품사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그거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 봐.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하니까 품사는 예, 좀 이따 나가도록 할게요. 계속 뒤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들으시고 쉬는 시간 갖고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